자, 두 번째 강의는 Large Language Modeler, LLM 하겠습니다. LLM 굉장히 많이 쓰게 되실 거거든요. 대형 언어 모형 뭐 하는데 여기는 그냥 모델러로 했고, 자, 이게 도대체 Large Language 모형이 뭐야?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OA의 핵심은 Large Language 모형을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해서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거 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외우실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하는데 large language 모형을 텍사노믹한 퍼스펙티브로 이게 뭐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공부는 못했지만 철학가 출신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이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이 있다. 그쵸? 사람이 만든 게 있고 사람이 만든 그 자연적인 것과 우리 사람이 만든 걸 문명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만든 것, 그러지 않는 것. 그것 중에서 사람이 만든 것들 중에서 디지털 머시너리가 있어요. 디지털 기계 같은 게 있어요. 그쵸? 그 속에 디지털 머시너리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소프트웨어가 있죠. 디지털 머시너리 소프트웨어 없이 구동합니까? 그리고 뭐 중간에 그래서 디지털 머시너리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저는 디지털 모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 만들어서 놓은 거 있죠. 전자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디지털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디지털 모형 중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데이터 드리븐으로 디지털 모형을 만드는 게 있고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만드는 모형이 있어요. 데이터가 직접 만들어주는 모형이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 엑스퍼트가 직접 해야 되는 모형이 있어요. 이건 데이터로 만든 모형입니다. 요 속에 여기에 들어가요. 그쵸? 그 속에서 이런 많은 머신 러닝 모형들이 있는데 랭귀지 모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언어 모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언어를 하기 위한 모형이 있고 언어 모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모형인 언어 모형이 있어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고 하는 특별한 아키텍처를 따라서 만든 모형이 있어요. 지금 제 대세인 모형. 그 모형 중에서 트랜스포머 중에서 large language 모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프리트레이닝을 어마어마하게 시켜서 이 친구가 굉장히 커지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large 모형 있죠. 그건 당연히 language 모형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돼야지 일을 하니까 잘하니까 얘가 그냥 옳기를 하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거기서 GPT가 있고 챗GPT가 있고 바드가 있고 달리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래서 large language 모형이 어디서 왔는지 좀 뭐 부족하지만 텍사노미컬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면 사람이 만들 것 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 보시고 이게 아닌 것들 재밌어요. 그럼 human made thing 아닌 게 섞여져 있잖아요. 요 안에는. 그러면 그거는 뭔지도 생각해 보시고 이러면 괜찮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교육은 전문가를 위한 교육입니다. 특히 취직하실 분들을 위하고 지금 페이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rge language 모형 literature review를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이 왜 어디서 나왔고는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아는 것 같죠? PDF 이런 거 뭐 정리된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게 진짜 그 독약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셔야 돼요. 페이퍼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컬러 코딩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여기 쳐가지고 뽑아가지고 하이퍼링크 다 달아가지고 심지어는 뭡니까? 여기 학생들 여기 계시는 몇 명 학생들하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비디오 보면 막 욕도 하고 웃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한글 리뷰까지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읽으십시오. 리뷰 보라고 안 할게요. 읽으십시오. 책을 읽지 않고 지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인간들이 있는 줄 아세요? GPT 논문 쓰면서 GPT한테 넌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 굉장합니다. 아주 창의력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인간 안 됩니다. 인간 안 돼요. 그 게으른 거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잘. 천성이 안 바뀌어요.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예. 여기 정리를 해 놨으니까 그래도 그리고 메디컬 쪽은 또 따로 해 가지고 메디컬 관련돼서 지금 이화여대 간호학과에서 하는 AI 개발하는 것 때문에 또 읽고 있는 게 있어서 조금 페이퍼를 여기는 읽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 '이건 읽어야 되겠다.' 읽은 거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이 개인 노트인데 학생들하고 할 때 뭐는 읽었고 뭐는 안 읽었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이 사람은 뭘 위주로 읽고 이렇게 정리했나.' 그런 거를 보는 식으로 하시고 다 클릭하면 다 페이퍼 나오니까 읽으십시오. 첫 번째는 읽은 것들 중에 여러 개 있는 걸 소개시켜 주면 여기는 이제 ET에서 한 건데 Frame Semantic으로 Natural Language를 2000 년도에 어떻게 접근하려고 했던 페이퍼예요.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런 게 없었을 때 어떻게 Natural Language Process를 이용해서 문항을 만들고 한번 해 보려고 했을까? 평가를 위한 그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을까 하는 페이퍼고요. 뭐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하고 해서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큽니다. 그다음에 구글 Ngram 이런 거를 해서 2010년도에 context based 어떻게 하면 context based에서 filling the blank 문항을 만들까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뭐죠?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2016년도에 했고 주로 썼던 거는 구글 Ngram을 써 가지고 이제 그걸 사용을 해서 했던 거고요. 이 페이퍼 굉장히 중요합니다. Automatic Item Generation with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이코메트리카가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제일 탑 저널인데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어 봤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일을 안 하는구나.'라고 컨펌을 했어요. 이건 읽어 보시면 압니다. 읽어 보시면 아는데 '아 이거는 일을 안 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기계 기계로 생성하는 거는 기계 학습으로 해서는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컨펌을 하고 2018 년도 9 년도 읽으면서 쾌재를 불렀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GPT 2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2019 년도에 GPT를 했대요. 예를 들어 GPT로 만들었대요. 근데 일을 안 하더라고요. 2019 년도에. GPT로 했는데 일을 안 해요. 퀄리티가 너무 나빠 가지고 그 안 하는 게 돈을 아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왜 해? 퀄리티가 안 좋은데. 아웃풋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 다비에 선생님이 GPT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GPT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페이퍼를 읽었을 때 '아유 GPT 쓰는 거 그것도 갇힌 쓰레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도 2000년도에. 그런데 2017 년도에 사실은 그거 하기 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가 이건 나중에 읽게 된 거예요, 저도. 여기가 소위 말하는 attention, recurrent 하는 이게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처음에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해보니까 모형이 굉장히 적은데 학습도 잘 되고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뭔 일을 시켰냐면 이거 English to French translation을 시켰는데 번역을 잘하는데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번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걸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Generalize well to other task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친구가 번역을 잘한다는 얘기는 다른 일도 그래서 task agnostic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이게 번역 말고도 다른 일도 잘해? 한 모형인데, 똑같은 모형인데. 번역만 잘하는 거 아니고 다른 것도 잘해? 그래 가지고 시작이 됐고 2020 년도에 Language Models are Few Shot Learning이라고 하는 이 learners라고 하는 이 페이퍼가 소위 말해서 GPT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설명을 합니다. GPT 3.0. 2.0까지 나올 때는 에이 나왔는데 그게 뭐 3.0 나왔는데 야 이게 일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2020 년도에. 그래서 빨리 본 사람들은 2020 년도에 본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2020 년도에 이렇게 나온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뭐 2022년도에 뭐 라운드 트립 뉴럴 머신 트랜슬 이거 왜 했냐면 그러니까 이 페이퍼가 GPT가 나오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2020년도 이렇게 나오는 페이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들 있죠.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GPT가 너무 뛰어나서. 그러니까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옛날 그 옆에 있는 딥러닝 방법들 있죠. AI 방법들을 GPT가 다 휩쓸고 다 잡아먹고 GPT 위주로 되거나 GPT처럼 해야 되는 걸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2022년도, 2023년도 작년 올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냥 이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이걸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힘들고 돈 많이 들고 결과 안 좋고 이렇게 해서는 별로 효용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생성하는 게. 그리고 나서 나왔던 페이퍼가 읽었던 페이퍼가 2022년도 3월 달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작년 3월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계한테 프리트레이닝만 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가지고 그게 아니라 사람의 피드백을 넣어서 강화학습도 시켰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non supervised learning으로 하고 그 다음에 supervised learning도 좀 하고 supervised learning 지도 학습도 하고 거기다가 강화 학습도 시켰는데 강화 학습할 때는 사람의 피드백으로 팔러시를 만들어 가지고 강화 학습을 reinforcement learning이 알파고 했을 때 대박을 친 모양 그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둑만 잘 두는 친구잖아. 이 친구는 랭귀지 모형으로 가져와서 이쪽에서 갑자기 pitch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비지도 학습 들어가 있죠. 프리트레이닝 할 때. 그 다음에 지도 학습 들어가 있죠. 파인 튜닝 할 때.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을 통해서 또 사람 피드백까지 넣어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되게끔 튜닝을 또 한 거예요. reinforcement learning까지.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instruct GPT라고 하고 이게 3.5가 되는 초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공짜 버전 있죠. 그게 이제 instruct GPT에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3.5라고 부르자. 3.0에서 instruct GPT 찍고 뭐 그 정도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2020년도에 2022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아까 했던 내가 그 디지털 지식이라는 걸 해서 하나 디지털 나우리지라는 걸 찍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랭귀지 모형들이 야 지식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저장하고 뽑고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추론시키고 large language 모형이 우리가 꿈꿔오던 그런 지식 기지가 되는 것 같지 않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론들을 쭉 리뷰를 해서 얘한테는 knowledge base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subject matter expert라고 일을 하지만 subject matter expert가 다 아나? 다 아냐고 그 몇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도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협업을 할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subject matter expert의 bias를 줄이거나 effort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은 숫자의 subject matter expert로 퀄리티를 늘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지식 기지가 필요한데 랭귀지 모형이 지식 기지가 되는 것 같아요. 평가에서. 그리고 저장도 되고 우리 새로운 지식 있으면 저장하고 끄집어내오고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23년도 올해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3월 달에 GPT-4가 나온 거예요. 3.5만 써도 여러분들이 이제 4.0 여기서 4.0 쓰시는 분 지금 계정 가지고 한 분, 두 분, 몇 분 계시나? 두 분, 몇 분 계시고 다현쌤 아직도 안 샀구나. 아무튼 네 분, 다섯 분 여러분 계시는데 4.0 쓰고 나서는 3.5로 못 갑니다. 바보 같아서. 여러분들이 4.0 쓸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고 오늘도 전화 받았어요. 형 4.0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 짜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더니 내가 꼭 해서 해보라 그랬거든요. 20불 그거 아끼려고 뭔 그런 그걸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시면 대충 나와 있습니다. 3.5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뭐 bar 이그점에 통과를 했네. 그리고 academic benchmark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20 몇 개의 standardized 테스트를 전부 다 8, 90% 이상 맞추고 못 맞추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시험 포맷이 안 맞아서 그래요. 포맷만 이 친구가 잘 랭귀지 형태로 바꿔주면 거기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에서 4.0은 결국에는 파라미터를 많이 하게 하고 파라미터 많이 하게 하는 건 쉽습니다. 뭐 설계야.
레이어 늘리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근데 계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GPU 싸움으로 넘어가고 엔비디아 주가가 그래서 날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을 많이 드니까, 돈을 많이 넣으니까, GPU를 많이 끼우니까 일을 잘하더라가 요 몇 개의 페이퍼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이고, 실제 돌아가면서 일을 잘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거예요. 뭐 5.0은 거기다 더 끼우면 됩니다. 뭐 오형 더 복잡하게 하고 더 많이 끼우면, 예를 들어서 holding other things constant, 일을 잘하는 거예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4가 출시되고 나서 이게 뭐 페이퍼인지 뭐 마케팅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Sparks o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오케이, GPT-4를 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이게 초지능인 것 같아. 슈퍼지능의 아주 초기 버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PT-4의 퍼포먼스는 strikingly close to human level 퍼포먼스 한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early 버전인 것 같다. 아직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지능의 early 버전인 것 같다라고, 페이퍼도 아니고 광고도 아닌 거 이런 걸 하나 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3부에 걸쳐가지고 리뷰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너무 재밌어서. 짧게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라인 바이 라인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너러티브 에이전트라고 했는데, 여기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관련돼서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뭘 했냐면, 이 게임 공간 속에서 돌아다니는 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GPT 하나에 어사인 시켜서 그 역할을 하면서 마을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25명을 GPT 어카운트를 다 연결시킨 다음에 걔네들끼리 대화도 하고 뭐 주고받고 뭐 생일 파티도 하고 뭐 투표도 하고 난리가 부르스 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좀 안타까웠죠. 이제 이 구글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또 장난감처럼 하는 게 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대화하고 있었던 일 기억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가상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고받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뮬라르크라는 게 있어서 사람의 비헤이비어처럼 행동하냐 얘가. 그 가상 공간에 던져주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너러티브 에이전트처럼 하는가 하는 페이퍼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관련된 로봇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 친구한테 붙여주면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데 사람처럼 행동하고 대화하고 하게 하는 전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GPT에게 무슨 역할을 부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Medical Health Area는 뭐 Clinical Workflow를 분석하는 거 있었고요. 그것도 했었고 재밌었고, 왜냐면 전반적인 일을 한번 다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GPT가. 그 다음에 해보니까 뭐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US State Medical License 이그점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하는지 한번 봐보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한 3학년, 의과대 3학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라는 게 결론이었고, 그게 또 3.5를 가지고 했네. 4.0을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특히 인퍼런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식은 똑같은데 추론하는 능력이잖아요. 의대 시험 같은 추론 능력이 필요잖아요. 그 추론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점수가 무조건 더 잘 오를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저 리뷰 다 해놨고요. 이건 그냥 abstract만 좀 모아가지고 말씀드렸고, 클리니컬 VNet이라고 해서 우리 임상 데이터 있죠. 가상의 임상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들, 그게 가능한가,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거 했었고, 지금 이화여대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관련돼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도 이 관련돼서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 뭐 가상의 학생도 만들고, 가상의 뭐 교사도 만들고, 뭐 해서 의사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문학 만드는 거 굉장히 비슷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거 이전에 어세스먼트 엔지니어 1.0 리처 리뷰는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1.0 하시고 2.0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읽은 게
이제 새로 나온 기술을 가지고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는 앞에서 있는 페이퍼들 위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 조병렬 교수 굉장히 유명하다면서요. 문해력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기도 하고 알고 있기도 하고 학교도 같이 메릴랜드 졸업해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페이퍼 읽기 싫으시죠? 왜냐하면 읽으면 고통스럽고 뭔 말인지 모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영어고, 그쵸?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안 읽고 그게 늘어나냐고, 그 능력이. 그 문식, 문해 다 그게 왕도가 있냐고요. 읽지 않고 왕도가 있냐고. 그냥 하던 대로 읽으면 되지. 그 뭔 새로운 방법이 어디 있어 거기에. 예? 그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내용을 그러니까 읽으라고. 읽어야지 늘지, 이 사람아. 그쵸? 그래서 다 허상이에요. 그냥 읽으세요. 안 읽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계처럼 우리가 갈아가지고 머리에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뭐 뭐 하고 있더만, 여기 꼽는 거. 아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똑똑해지시고 하려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속도가 증가하고 정확도가 높아지고 가져가는 게 많죠. 나는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문해력 가지고 사람들이 말장난 칠 때. 그 말장난이지, 내가 봤을 때는. 전부 다. 그냥 읽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 하기 싫은 거예요. 읽는 게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사탕으로 해결이 되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거기는.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의지로 읽으셔야 됩니다. 안 읽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막 해주니까. 세상에 200시간 넘는 리터처 리뷰를 200시간, 한 400~500시간 했거든요. 이만큼 읽으려면. 제가 이것도 아마 리뷰하는 시간만 2시간이에요. 그럼 읽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40~50개 읽었는데, 그래도. 그쵸? 그걸 30분 안에 끝냈습니다. 제가 지도만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읽은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뽑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안 읽고 여기 전문가가 되겠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겠다, 이거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네가 안 읽어서 그래.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잘해. 예를 들어서 왕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한 거를 줄여주려고 이 교육을 만들었지만, GPT라고 하는 랭귀지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모르는데 뭘 써, 쓰기는. 그러니까 자기 수준만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페이퍼 읽고 회사 취직해야 되잖아요. 페이퍼 쓰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잔소리로 넘어가는데. 그렇습니다. 허상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읽으셔야 됩니다. 제 비디오를 보면 막 계속 듣고 싶어 하세요. 잠깐만. 여기 몇 명이지? 60명이었지. 그럼 제가 계산했는데 2.24명은 제 구독자입니다. 제가 이 기존 구독자 빼고 오늘 나를 처음 봤는데 채플안에 그거 뭐 구독자다. 손 좀 들어주십시오. 60명이면 한 명 있네. 거 봐. 지금 뭐지? 20명이니까 한 명 있어. 2명 있네. 최한나 씨까지. 내가 그랬잖아. 에스티메이션 정확하게 제가 옛날에는 그 퀀트 프레딕션 2점 몇 명 나오더라고요. 60명이 2점 몇 명은 나의 구독자일 것이다. 나왔잖아요, 지금. 2명 나왔잖아요. 버림하면서. 있는데 샤이가 한 명 있을 수도 있어. 그래, 그거는 점으로 넘어갑시다. 읽으십시오. 그래도 잘 정리해 놨으니까 여기 진짜 학생들 고생해가지고 같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 일단은 그 리스트라도 정리해 놓았으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